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의 대축제인 2023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선수들과 응원단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정유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 2023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순천시 팔마경기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생태수도 인류순천, 함께 뛰는 감동체전이라는 주제 아래 전남 22개 시군에서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우렁찬 응원 속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경기는 배드민턴, 탁구, 롬볼, 육상 등 정식 9개 종목과 줄다리기, 줄넘기 등 화합 3개 종목, 그리고 뉴스포츠 3종으로 총 12개의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을 너무 잘하면 이게 같이 이게 행복하다는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전라남도의 명예를 걸고 더욱더 그 대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에 전남 전역에서 열릴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을 앞두고 열려 선수들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인 기대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자체의 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고흥구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부터 건강관리와 요양까지 제공하는 복합시설, 도양 노인건강복지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현장 소식 황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과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고흥읍에 노인복지타운을 개관한 데 이어 이번 달 도양읍에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을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225억 원을 들여 건립한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은 연면적 7,83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치매 전문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갖췄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요양원은 치매 환자의 요양과 치유를 담당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춘 복합시설로 운영됩니다. 우리 군에는 어느 군보다도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44%. 이렇게 되다 보니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고흥구는 노인 인구와 치매 환자의 증가 등 지역의 수요에 맞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축제 제2회 전남 청소년 박람회가 새로 개청한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최신 기술 체험 등 알찬 콘텐츠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정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제2회 전남도 청소년 박람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전남 동부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연을 품은 전남, 미래를 향한 청소년의 비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함께해 더 의미가 컸습니다. 120여 종의 체험 부스에서는 미래 생명존, 행복 성장존, 진로 드림존, 특별 으뜸존 4개 주제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체험해 보면서 진로를 찾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특별 행사로 드론 대회, 어울림 마당 공연이 이어져 전남 청소년들이 미래 환경을 고민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일상 속에 존재하던 차별을 깨우치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제정됐습니다. 전남의 각 지역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합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전남 각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모두 양립하고 일상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신안을 위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개최해 지역 내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축하 공연, ESG 체험부스 운영,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여수 시민의 생각이 여수시의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과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소식입니다. 전남 장애인체육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 지원 업무 협약을 맺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ESG 실천을 위한 것으로 신규 채용된 장애인 체육선수 50명 중 38명은 오는 11월 전국 장애인 체전에 전남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장애인 체육선수 50명을 채용한 것은 전국 최대 규모로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해 봅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꿈꾸는 청년, 전문가, 사회활동가 천여 명이 생태도시 순천에 모였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적 삶을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가 열려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순천시는 철새와 수달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며 도시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우수 사례를 보여줬고 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여수 상공회수와 함께 지역 내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2023년도 일자리 박람회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2개 일자리 기관과 52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을 비롯해 현장 상담과 채용 면접까지 진행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돕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를 비롯한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구직자와 구인,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청년들 간 소통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소방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이동안전 체험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동안전 체험 차량은 안전체험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개조한 트럭으로 아이들은 심폐소생술 실습, 소화기 사용법 교육, 완강기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임하며 재난 대처 능력을 익혔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이번 하반기에 경호초등학교 등 도서 지역에 위치한 학교 3개소를 찾아가 체험 교육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목포시 소식입니다. 새백년 목포지부는 추석을 맞아 관내 아파트, 시설, 상가, 학교 급식실 등을 방문해 주방용 칼을 무료로 갈아주는 칼갈이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은 지금까지 1,200여 세대를 찾아갔고 총 5,037자루의 무뎌진 칼과 가위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 목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 활기를 전했습니다. 칼갈이 봉사단은 전남 각지의 농촌 마을과 도심의 아파트까지 곳곳을 찾아가 자발적인 기능 봉사 활동으로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항 중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이 들통나 선장을 바꿔치기 하려 하다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상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 중마시장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 1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행사부터 구매 금액에 대한 환급액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해 구매액에 따라 만원에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곡성군이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청년센터 홈페이지는 곡성 교육포털 사이트와 연동해 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으며 청년센터의 소개와 대관 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무안군은 소방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과 무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자율소방대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 화기 단속,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시장 주변 소방 통로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에 대응해 성과를 보인 혁신 지방자치단체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군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추진했고 섬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24년 전라남도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을 비롯해 기후환경 리더 양성 교육, 분리배출 실천, 탄소흡수원 조성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활을 그림의 재료로 사용하는 미술 장르 아파를 아시나요? 꽃을 누르고 건조시켜 원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아파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파 작가 이승옥 작가를 만나러 정유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 꽃잎과 풀꽃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옮긴 이승옥 작가의 작품은 자연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연꽃잎을 활용해 화병을 만들며 들에 있는 풀과 크고 탐스러운 작약꽃이 어우러진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낳은 또 다른 예술로의 미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승옥 작가의 작품은 자연의 모든 곳이 수집처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채집하고 수많은 꽃 사이 숨어있는 예쁜 꽃을 찾아 작업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다루며 생명을 고스란히 옮기는 작업에서 작가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중이 느껴집니다. 망사천으로 원근감을 주며 핀셋을 이용해 식물의 모양과 크기, 색을 조화롭게 배치합니다. 작가만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직선으로 뻗은 식물의 줄기를 변형해 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야생화를 활용을 해서 특히나 우리 구례에 맞는 풍광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꽃은 작약이란 꽃이거든요. 작약꽃이 색도 더 선명하고 그리고 작약의 꽃말이 행복, 사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약꽃을 활용한 작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창작성과 생명성에 대한 탐구는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의 소망을 재현하는 근원적인 의지라고 합니다. 이승옥 작가는 전남 여성가족재단의 2023 전남 여성문화박물관 여성신진작가에 선정되어 오는 11월 30일까지 첫 개인전을 선보이며 아파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섭니다. 작가의 아파 작업은 살아 숨쉬는 희망이자 소중한 삶의 일부로서 많은 사람에게 문화적인 힐링을 선물합니다. 이승옥 작가의 작품은 꽃에 자연을 새기며 작품이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아파 작품의 작업 과정은 마치 거센 비바람에도 꿋꿋이 이겨내는 꽃과 닮았습니다. 꽃을 수집하고 건조와 압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작가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작품에 혼을 불어넣습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듯한 아름다움을 통해 고향과 삶, 행복과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금요일 오후 문화뉴스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이 남도소리 울림터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기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489명의 어린이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던 장난감을 취약계층 아동들의 장난감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인 코끼리 공장에 기부했습니다. 전남문화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물품을 기부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의 문화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태양이 환경 180도를 통과하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가을의 분기점 추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진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